5-2-2 환율의 결정 그리고 변동과 영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환율의 의미와 그다음에 외환에 대한 수요, 외환에 대한 공급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A와 B에서 했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외환의 수요는 환율에 대해서 우하향했었고 외환의 공급은 환율에 대해서 우상향했었죠.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환율과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환율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외환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량이 공급보다 많다면 이 부분에 대한 초과 수요가 현재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환율이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환율이 인상을 하게 되고 외환에 대한 공급이 외환에 대한 수요보다 많다면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팔겠다는 사람이 환율을 내려서라도 팔고 싶어 하니까 환율이 인하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의 조정을 통해서 균형 환율에 이르게 되는데 교과서 187페이지에 보시면 외화의 공급과 외화의 수요가 변화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의 수요가 변화한다는 건 지난번에 했던 외환의 수요 요인이 변화하는 겁니다. 외환의 수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수입, 그다음에 내국인의 해외여행,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그리고 외국 유학, 외채 상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균형에서 이렇게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외환의 수요 요인에 대한 것들이 감소하게 되어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주어진 수준에서 외환에 대한 초과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되니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의 공급과 관련해서 어떤 요인들이 있었냐? 수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그리고 해외 취업, 외자 도입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즉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주어진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환율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봤던 환율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 그리고 그에 따른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건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외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면 외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니 자연스럽게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원화 제품의 가격 역시 하락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졌으니 수출은 증가하겠죠. 보시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에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을 안 되게 되면 이 물건을 누가 많이 만들게 되냐면 국내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확대된다. 다음에 수입 상품, 그러니까 비싸서 덜 사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오는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외국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외국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화로 지급하는 외국 돈을 빌려야 할 때 외국 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 외국 돈이 올라가면 우리 보통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 돈 구하는 게 비싸지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보니까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화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국 돈이 싸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화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잘 팔리지는 않고 외국에서 그나마 많이 사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어서 고용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외국 돈의 가치가 싸졌기 때문에 외국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갈 때 외국의 돈의 가치가 써졌으니까 훨씬 적은 돈으로 외국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어서 해외여행 경비가 감소해서 실제로 해외여행객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오늘 했던 내용은 교과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에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활동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